공지사항이 있으면 공지사항에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바로는 안 되고요. 이게 저장하고 올라가는 시간이 있어서 넉넉 잡아 한 2시간 정도 뒤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오늘은 좀 블로그 글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에 대해 뭐 작가님도 아니고요, 뭐 블로그 글쓰기에 대해서 뭐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하고 있는 노하우의 글쓰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도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챌린지 특성상 전문가적인 글쓰기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글쓰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정이랑 공지사항 먼저 전달하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동영상 첨부 같이 한번 해볼 거고, 그 외에 포스팅할 때 장소라든지 링크 첨부하는 방법을 빨리 알려드리고, 또 글감이랑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활용을 잘하면 내 글이 꼭 잡지처럼 나오거든요. 이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 글쓰기 전반적인 거 알려드리고, 또 실습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네, 다음 주 블로그 미션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공지사항은 사실 오늘은 3일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3일차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미션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주말을 즐기시면 되는데요. 다만 월요일 3일차 월요일부터 이렇게 아침에 또 5시에 만나시는 게 힘들 것 같고 잠시만요. 소리가 조금 울려가지고 네, 음성어를 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3일차부터 이제 월화수목금을 그냥 저 만날 시간에 차라리 글을 쓰세요. 아침에 5시 일어나서. 그래서 줌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냥 이제 나만의 루틴으로 글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토요일에 만난 거고요. 오늘은 미션 없습니다.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이제 다음 주 할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월화수목금을 하고서 금요일까지 포스팅을 완료하시면 챌린지가 마지막 끝 7개 쌓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끝나면 우리는 주말을 하는 챌린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이제 월요일에 네, 첼토링 완주자 이제 우리 첼토링 카페에 공유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7개 모이는지 저희가 숫자를 다 파악하고 나서 이제 리워드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로그 포스팅하는 데 사용하시라고 그 네이버 스티커 보내드릴 거예요. 스티커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쓰다 보면 엄청 욕심이 나거든요. 갖고 싶은 게 엄청 많아요. 쇼핑하는 거. 그래서 한번 네, 요거를 등장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첼토링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첼토링의 특성상 언젠가는 단톡방을 폭파한다고 하는데 없애야 돼요. 무조건 시작을 했으면 그 첼토링은 무조건 단톡방을 한번 없애야 돼요. 다른 거 옮겨가더라도. 그래서 이번 폭파는 28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저 28일 그냥 1시에 단톡방을 없애려고 해요. 근데 또 헤어지기 너무 아쉬운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때쯤 제 단톡방이 따로 있어서 거기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지금은 안내 드리지 않을게요. 챌린지 기간이니까 여기서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찰토린 카페에 댓글 형식으로 인증을 안 하신 분들 있으세요. 그 인증을 댓글 형식으로 하지 않으면 저는 원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공지를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지금 인증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카페에 들어가셔서 아니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사항에 올라가셔서 확인을 이제 각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7개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이 인증 방식이 안 맞아서 리워드 못 받으면 괜히 속상하잖아요. 요거 주말 동안에 한번 잘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글쓰기를 하기 전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영상 장소 링크 첨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화면을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저 블로그로 들어갈 거고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3번째라는 화면을 제가 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 지금 할 거예요. 동영상 첨부하기도 사진 첨부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근데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상단에 우리 항상 상단으로 가잖아요. PC 버전 상단에 사진 옆에
네, 동영상 있어서 동영상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동영상 추가라고 여기 보이시죠? 클릭하시고 이제 동영상을 넣으시면 돼요. 원하는 영상이 있으시면 넣으시고 업로드 진행 중 그래서 이게 로딩 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미지가 떠요. 대표 이미지. 이 동안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제목을 작성하다 보면 이 대표 이미지가 뜨거든요. 이 대표 이미지는 어저께 우리 사진 설정하는 거랑 똑같이 그냥 대표 사진 썸네일이에요. 남들이 처음에 내 글을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 뭐를 보여주면 좋을까 해서 자동적으로 네이버가 6개를 추천해줘요. 이거 어떤 게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저는 예를 들어 이 무작정 홈카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만약에 할게요. 그러면 정보 무슨 정보? 그러면은 고구마 라떼 맛있게 뭐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글씨를 써주시면 되고요. 뭐 이게 일단 구분을 두기에 이렇게 써볼게요. 아이스 고구마 라떼 맛있게 이렇게 됐고요. 이게 사진이랑 다른 점은 밑에 태그 추가가 있어요. 네, 태그 추가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는데요. 여기다가 고구마 라떼 아니면 또 뭐 쓸까요? 홈카페 아이스 고구마 라떼 이런 식으로 하고 태그 추가는 10개까지 된다고 아까 이게 태그 편집에 되어 있거든요. 영상의 태그 편집은 10개까지 가능하니까 10개 안에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완료. 네, 그러면 완료 누르자마자 너무 잘 설정이 되었죠. 근데 왜 이게 재생이 안 돼요? 지금 3분 32초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재생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건 일단 올라간 상태고 포스팅을 이 상단에 발행을 누르셔야지만 재생이 돼요. 여기서는 미리 보기 뭐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썼던 것 중에 처음에 제목을 고구마 라떼 만드는 법이라고 썼고 밑에 정보에다가 아이스 고구마 라떼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이스 고구마 라떼 맛있게 만든 방법이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정보를 쓸 때 정보를 쓰는 란이 동영상 밑에 보이는구나 라고 인식하시고요. 네. 예쁘게 써주셔도 좋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안 써도 그렇게 크게 무관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특별하게 차별화 두기 위해서 정보도 꼭 한 번씩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나중에 재생이 된다. 지금은 재생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제가 이걸 지우고 첨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동영상 추가. 너무 길면 네, 예를 들어 원하는 동영상 클릭하면 그냥 제가 그냥 일단 쓰는 거예요. 너무 크게. 네. 그래서 지금 캔바 상장이라고 써 있고 저는 뭐 러블리에는 캔바 이야기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밑에 캔바 뭐 상장 뭐 블로그 생활 뭐 이런 걸로 썼을 때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앞에 보일까라고 했을 때 제목은 꼭 쓰셔야 돼요. 필수. 캔바 이야기를 제가 뺄게요. 캔바 상장만 쓸게요. 그럼 완료했을 때 여기가 캔바 상장 밑에 떠요. 그래서 정보는 내가 쓰셔도 되고 만약에 안 쓰게 되면 캔바 상장 이 부분이 나오니까 그것도 잘 내가 노출시키고 싶으신 걸로 하시면 돼요. 어려우면 안 쓰셔도 돼요. 제목만이라도 꼭 쓰세요. 그리고 이제 장소, 우리 맛집을 가거나 여행 가면 장소가 꼭 필요하잖아요. 장소도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상단에 보면 인용구 구분선 장소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 내가 어디를 갔다. 우리 어디 갔다고 쓸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디 갈까요? 우리 청와대 한번 놀러 갈까요? 네, 청와대 정원이라고 한번 쳤어요. 그런 다음에 추가 그리고 확인. 그러면 청와대 정원의 지도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편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장소에 들어가서 국내 혹시 어디로 놀러 갈까요? 우리 뭐 설악산 놀러 갈까요? 아니면 뭐 아무거나. 네, 햇빛공원님 뭔가 알려주실 것 같은데. 화담숲. 네, 어디요? 화담숲.
오, 좋아요, 좋아요. 지금 날씨 가면 딱이겠다. 화담숲 하면 제가 화담숲을 쳤을 뿐인데 주차장, 맛집, 카페, 입구, 곤지암, 화담숲 엄청 많죠. 여기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주차장을 하고 싶다. 클릭. 그럼 여기서 7, 6, 5, 4, 3, 2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헷갈린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거 그냥 추가 눌러주세요. 그럼 밑에 곤지암 리조트가 추가되면서 나중에 확인.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네이버 리브 플레이스라고 혹시 아세요? 어디 내가 맛집을 갔을 때 영수증으로 리뷰하는 건데요. 그때도 이제 우리가 만약에 곤지암 리조트 주차장을 갔다 왔는데 그 플레이스를 하면 거기에 내 글이 또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소가 있는 곳, 예를 들어 독서를 했는데 독서를 어디 스타벅스에서 했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 장소면 하시고요. 독서인데 집에서 하면 또 장소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소는 그때그때 하실 수 있을 때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 본문에서 지도가 너무 크게 차지해라고 했을 때 위에 상단에 지금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레기통까지 4개 있죠. 쓰레기통 옆에를 누르시면 이렇게 작아지기도 해요. 본문에 이렇게 작게도 표시하실 수 있어요. 다시 얘를 클릭하고 누르면 네, 여기 크게도 가능하고요. 네, 연필을 누르면 장소를 또 변경할 수 있어요. 저 화담숲에 곤잠 리조트 뭐 주차장 말고도 뭐 반딧불이원 뭐 이렇게도 넣을 수 있어요. 2개도 넣을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A, B 2개죠. 이렇게도 넣으실 수 있으니까 여행 가시는 장소가 있으시다면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세요. 그다음에 링크 첨부하기가 있는데요. 위에 상단에 보면 장소 옆에 링크 있어요. 네, 그래서 URL을 입력하세요. 뭘 입력하면 좋을까요? 저 그냥 제 거 하나 입력 아무거나 해볼게요. URL을 포스팅 같은 거 찾으실 수 있죠. 지금 화담숲 얘기 주셨으니까 제가 화담숲을 썼던 글을 한번 불러와서 붙여볼게요. 제 글에서 저는 이 글을 아까 그 글에 붙여놓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URL 복사 누르면 확인. 아까 그 글에 들어가서 다시 상단에 링크 클릭해서 네,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알아서 지금 제가 가져오려고 했던 그 글이 이렇게 첨부가 돼요. 네, 어렵지 않으실 거거든요. 링크를 눌러서 URL만 이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링크가 넣어집니다. 그래서 링크도 한번 넣어보시고요. 글감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포스팅 화면에서 오른쪽을 가세요. 발행 밑에를 보시면요. 네, 모먼트도 있지만 글감, 라이브러리 템플릿이 있는데 이걸 한 번씩 다 눌러보시면 도움이 되세요. 자, 글감을 눌러보면 사진, 책, 영화, TV, 공연, 음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내가 책을 읽었다. 뭐 읽었다고 할까요? 세븐테크 예를 들어. 세븐테크를 읽었다. 그럼 얘가 막 찾고 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책을 읽었다. 그러니까 책을 클릭한 다음에 세븐테크를 쓰면 여기 바로 기본적으로 책의 그 사진이랑 기본 정보가 나와요. 글 쓰신 사람, 출판, 발매까지 일단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븐테크에 대해 책 리뷰를 쓸 때 이런 거 하나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있어 보이고 가독성도 좋고 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사진도 있는데요. 우리 사진이 너무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 사실 여기서 도움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사진에 제가 세븐테크 말고 이제 물놀이를 한번 쳐볼게요. 여름이니까. 물놀이 사진이 없다. 바다 사진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물놀이를 쳤을 뿐인데 이게 사진이 굉장히 많죠. 다양하고. 그래서 누르시면 알아서 사진이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처까지 알아서 딸려와요. 딸려온다는 게 그냥 자동으로 같이 온다는 건데요. 이 출처는 꼭 지우지 마세요. 네,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크기는 이렇게 변경 가능하세요. 어제 배운 것처럼. 그래서 사진을 너무 없다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것도 한 번씩 활용해 보세요. 하지만 사실 여기 있는 것보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내 사진을 찍는 거.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이것도 사진, 책, 뭐 영화. 요즘에 영화가 뭐가 제일 네, 핫한지 전 잘 몰라가지고 TV도 잘 몰라가지고 네 공연도 범죄도시. 제가 네 뭐가 범죄의 도시요 좋아요. 범죄의 도시. 네. 그래서 뭐 어떤 범죄의 도시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게 제일 태신이죠. 저는 이 정도는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딱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이제 영화 리뷰를 쓸 때도 기본 정보가 있고 이 배너를 타고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기본 정보가 네이버 기본 정보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요 글감 발행 밑에 있는 글감 네, 이것도 활용해 보시고요. 라이브러리는 그 포스팅에 들어간 이미지를 얘가 개수를 세는 건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옆에 있는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자, 협찬 리뷰 하고 싶다. 그럼 클릭해 볼게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사실 지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새 글창을 하나 띄워야겠어요. 네, 다시 템플릿 협찬 리뷰를 클릭했어요. 근데 뭔가 우와 좀 뭔가 예쁜 느낌, 잡지 같은 느낌으로 뭔가 뜨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건요. 여기다가 이름만 바꾸면 돼요. 광고 협찬 애들. 그냥 제가 지우고 수정만 하면 돼요. 이 리뷰는 누구의 뭐 후기로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뭐 멋있게 꾸미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사진은 변경하시면 되겠죠? 삭제한 다음에 다시 사진 넣으시고 하시면서 이 틀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잡지 단행본 발행한 것처럼 진짜 예쁠 수 있고요. 이 여행 그 밑에 여행도 있어요. 여행. 여행의 템플릿 기본적으로 네, 뭐 여행 기록 뭐 제목 쓰시면 될 거고 이 부분도 다 수정이 전부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부분 빼고 싶다. 그러면 이거 삭제. 사진부터 쓰고 싶다. 이것도 빼고 싶다. 네. 얼마든지 편집하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요. 이거를 이틀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활용하신 다음에 쓰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사실 이대로 템플릿을 다 활용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보다는 부분 템플릿이 더 편하다고 얘기를 드려요. 아무거나 좀 클릭을 해보면요. 잠시만요. 좀 기존 거를 지워볼게요. 네. 추천 템플릿, 부분 템플릿 이렇게 있어서 클릭하면 네, 알아서 이렇게 또 템플릿이 예쁜 템플릿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인용구도 있고요. 그냥 글만 쓰시면 돼요. 이것도 활용을 잘하면 가독성을 엄청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은근 그냥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번은 배우셨으니까 네, 딱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템플릿을 딱 쓴다. 그러면 되게 전문가 같겠죠? 네. 수정해서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창이 여기다. 그래서 저희 장소 첨부하는 거랑 네, 링크 첨부하는 거, 글감 템플릿 활용하는 거 이렇게 배워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벤치마킹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블로그 홈에 들어가시면 이달의 블로그도 있고요. 주제별로 그 블로그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내 블로그의 기본 화면을 가시면 블로그 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블로그 홈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상단에 주제별 보기, 이달의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블로그 글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써? 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 글을 한번 보시는 것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이웃의 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나랑 서로 이웃을 하신 분들, 네, 그런 이웃을 하신 분들의 내용이 떠요. 전 지금 보면 해리아트님이랑 당연히 이제 저희 서류 이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웃들, 여기 무르흐르드님의 블로그도 보이죠. 이렇게 보고 혹시 다른 사람 거 보려면 주제별 보기를 클릭하셔서 취미 여행 여가에 국내 여행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글을 쓰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클릭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공부할 때 다른 사람이 쓰는 것들을 진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용구도 넣었네, 지도도 넣었네, 사진도 넣었네, 그리고 글을 썼다. 어떻게 썼네? 글을 어떤 문체로 썼네? 이게 다 진짜 공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몇 개씩, 한두 개라도 이웃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분야, 글쓰기 하고 싶은 분야의 것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잘 보셔야 돼요. 이분이 되게 잘하는 분일 수도 있고 안 하는 분일 수도 있는데 잘하는 블로그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분은 되게 뭐 인플루언서도 있고 뭐 트래블로거도 있고 뭐 파워블로거 시절부터 열심히 하셨네요. 2009년부터. 그러면 내가 배울 점이 있겠죠? 이런 분들 거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제가 화면을 다시 앞으로 가서 공유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영상 장소 첨부 링크 이런 것들 기본적인 기능은 이제 한 번씩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어색하지만 연습 겸 한 번씩 해보세요. 눌러야 사니까 우리 눌러보는 거 꼭 해보시고요. 제가 이 기능을 알려드린 이유는 내가 원하는 글쓰기를 할 때 이것저것 다 활용해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 이제 조금씩 하실 수 있으실 거라 믿고요.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글쓰기를 하시려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일상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이나 생각을 하는 건데 일상 생각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라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의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어떤 루틴으로 돌아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맨날 똑같아요 라고 하는데요. 맨날 똑같을 수가 없는 게 밥도 사실 매번 삼시세끼가 동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먹는 양이라도 틀리겠죠. 반찬 하나라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나만의 기분, 오늘은 좀 비가 안 오고 맑아서 좋았다가 내일은 또 아니 뭐 오후에는 비 와서 좀 흐릴 수도 있고 내 기분이 조금 다운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루틴과 나를 관찰하고 나의 생활을 관찰하다 보면 일상 생각의 글쓰기는 조금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는 사실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완전 전문가도 아니지만 완전 비전문가도 아닌 그 중간쯤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일단 내 일상을 돌아보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뭐가 좋냐면 내 소개 글을 쓰실 때 좋아요.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여기님 그 블로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다른 사람들은요. 이분이 뭐 하는 분이지? 라고 했을 때 프로필 보고 또 글을 보고 아니면 소개글이 있다면 소개글을 클릭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없으신 분은 대부분이라서 이제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글쓰기를 나중에 알려드릴 거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는 좀 일상 생각을 기본으로 지금 글을 좀 쓰신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겪고 크고 작은 경험들이요. 글로 다 나타나고 다 쓰실 수 있으세요. 그게 소재와 경험이 되는 건데요. 어저께 우리 채팅방의 마비님이 김치볶음밥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김치볶음밥 그 포스팅을 보면서 제가 또 웃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김치볶음밥을 많은 사람들이 먹지만 그 경험에 따라서 또 글 쓰는 거에 따라서 내용이 다 틀려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있는 거, 내가 오늘 뭐 했던 것들 중에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글은 꼭 일기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상에서 예를 들어 제가 뭐가 있을까요? 여행을 가고 싶어서 여행을 갔다. 그래서 여행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좋았던 것들은 이런 거다. 여행지는 이런 점의 장점이다. 주소는 어디에 있고 휴무는 언제다. 하면 일상도 녹여내면서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도 녹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은 꼭 일기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상에 대해서 너무 좀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내가 쓰기에 일단 편안한 글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글만 쓰면 제 블로그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분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사실 이제 네이버 로직에 따라서 조금 전문성 있는 글을 많이 추구했고 지금도 추구하긴 하지만요. 전문성 있는 블로그 포스팅이 너무 많은 거죠. 세상에. 네. 이제 인터넷만 찾으면 너무나 정확하고 좋은 글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 생각과 경험을 담은 글들은 아직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기 감기에 대해서 막 글을 전문적으로 쓰더라도 그래서 사실 내가 아기가 5살을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병원에 갔고 어떻게 했으며 경험을 이렇게 녹여서 쓰는 글을 많이 없다는 거죠. 아기 감기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풀어낸 글은 있다고 쳐도. 그래서 사실 요즘은 그 블로그 트렌드가요. 전문성 플러스 내 생각과 경험이에요. 이게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때, 난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이 글을 써도 돼? 라고 할 때 전문가 부분도 물론 이제 찾아보시거나 이렇게 해서 쓰시겠지만 거기에 내 경험을 녹여서 같이 써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로직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빠르세요. 그래서 이 로직이라는 건요, 내 글을 이제 잘 노출시켜주고 내 블로그를 성장시켜주고 지수, 뭐 등급을 올려주고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로직은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계속 네이버가 발전하면서 어떤 글을 가장 상위에 노출시켜주고 어떤 글을 사람들이 네이버에 왔을 때 정보를 줄까를 네이버도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로직이라는 건 계속 변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전문성 플러스 일상 생각, 뭐 경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내가 쓰는 게 일상글이 너무 초라하다라고 느끼시지 않으셔도 돼요. 일상과 맛집을 녹일 수도 있고 일상과 레시피를 녹일 수도 있고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조합해 보면 글이 엄청나게 많이 종류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일상 생각은 이렇고요. 크게 또 리뷰가 있어요. 블로그 글쓰기의 리뷰는 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리뷰의 뜻이 뭘까 해서 제가 네이버 국어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전체를 대강으로 살피고 내용이나 줄거리를 추려내는 게 리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항상 리뷰 했지만 어떤 건지 몰라서 다시 한번 보았고요. 보다 보니까 리뷰는 제품, 상품, 또 책 리뷰, 공연 갔다 온 리뷰, 전시했던 거 리뷰, 뭐 숙박 갔다 온 거, 뭐 맛집, 여행 리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리뷰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통적으로 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뷰의 장점을 보면요. 리뷰가 뭐가 좋으냐. 리뷰가 할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제 앞에 있는 뭐 핸드폰, 뭐 펜, 뭐 펜이지만 이게 뭐 MKYO 펜이니까 입학할 때 우리 키트가 뭐가 왔다라고 하는 것도 다 리뷰일 수 있고요. 모닝 찍찍이 펜도 그렇고요. 뭐 하다못해 텀블러도 내가 스타벅스 텀블러를 샀는데 어땠다라는 거 전부 다 이게 다 소재거리거든요. 이렇게만 들어도 하나하나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리뷰는 생각보다 글감 찾기가 되게 쉬워요. 내 앞에 있는 거, 내 앞에 있는 물건, 뭐 아니면 오늘 내가 사러 갈 거, 아니면 최근에 산 거, 뭐 이런 것도 쉽게 다 리뷰로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다양한 글쓰기도 가능한데요. 리뷰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체험단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체험단 아니면 협찬, 원고료 같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들 그 확률이 좀 늘어나요. 리뷰를 잘 해놓으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제가 맛집 리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맛집 업체에서 이제 마케팅이나 블로그 글 써줄 사람들을 찾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촉초롱님의 블로그에 갔을 때 맛집이 있다. 맛집 리뷰가 있다. 다른 사람 걸 봐요. 맛집 리뷰 글을 쓴 걸 봐요. 업체에서. 그래서 소초롱님의 맛집 리뷰가 잘했다. 그러면 소초롱님의 체험단을 신청했을 때 이 업주가 이제 잘하는구나 해서 매칭시켜서 그분은 체험 활동을 무료로 해서 음식을 드실 수 있고 나는 글만 써주면 되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또 똑같이 상품도 예를 들어 스타벅스 텀블러는 아니어도 뭐 텀블러나 컵을 샀는데 이런 리뷰를 엄청 잘 해놨다. 그러면 이걸 만드는 업체에서 이제 뭐 행복여정님한테 저희 거 드릴 테니 리뷰 좀 써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블로그가 성장하면 나중에 원고료도 드릴 테니 제품이랑 원고를 드릴 테니 같이 써주세요 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 생각은 잘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리뷰를 생각보다 많이 안 해보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 우리 챌린지는 일상도 써보고 리뷰도 써보고 좀 다양하게 써보시고 나는 어떤 리뷰랑 좀 맞구나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리뷰도 사실 맞는 게 있거든요. 자기랑.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뷰를 하기 위해 리뷰는 엄청 많은데요. 그 공통적인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일단 사진은 필수예요. 전 사진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립밤 하나를 검색하더라도 사진이 없고 글만 있는데 그 글 오랫동안 보시나요? 보는 경우 많이 없죠. 사진이 막 20장 있는 리뷰가 있고 사진이 2장 있는 거 있으면 어떤 걸 클릭하세요, 여러분은? 반대로 생각해 보셨을 때 내가 어떤 글을 클릭하느냐에 따라 글도 있어야 되지만 사진도 있어야 되세요. 사진은 꼭 필수예요. 리뷰의 글쓰기에서 맛집을 가셔도 사진이 있어야 되고 뭐 제품을 리뷰해도 사진이 있어야 돼요. 사진은 저 사진 없어서 어떡해요? 사진 찍는 연습, 습관은 꼭
블로거가 하셔야 될 습관입니다. 이거는 네,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리뷰를 쓸 때는 내가 쓰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겠지만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한테 그 리뷰로 궁금해하는 게 무엇일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걸 썼을 때 남들이 내 글을 봐주고요. 내 글을 좋아해서 봐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제가 다른 분들 걸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리뷰, 맛집 리뷰에서 궁금한 게 뭘까? 이런 것들 밑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리뷰 글쓰기는 요즘은 트렌드, 정보에다가 내 경험과 생각을 다 더해서 쓰는 거. 이게 트렌드고요. 완전 100% 정보만 있는 거, 아니면 내 100%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어우러진 거. 이건 이래서 장점이고 어쩌고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 생각과 경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뷰를 하다 보면 내돈내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험단, 뭐 협찬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내돈내산이라는 건요.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쓰는 포스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내가 쓴 포스팅도 있고 협찬을 받은 포스팅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차이일까라고 할 때 사실 내가 내 돈 주고 산 게 포스팅하기가 좀 더 편해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협찬을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또 힘든 점도 있어요. 협찬을 받으면 그 업체에서 원하는 키워드나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뷰 글쓰기를 일단 공통적으로 크게 이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내가 맛집 리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항상 리뷰는 사진 필수. 맛집에 사진 없으면 무슨 재미일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맛집에 갔을 때 내가 리뷰를 쓰면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지? 뭐 궁금해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뭐 그 업체를 찾아가기 위해서 외부의 모습이 어떤지,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는 어떤지 이런 것들 궁금하죠. 또 아니면 맛집이라면 뭐 파는 데야? 그런데 주차는 가능해? 그렇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 아기 의자가 있어? 이런 것들을 찾아보겠죠. 아니면 나 단체로 이 집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나? 단체석이 있고 근데 운영 시간이 월요일날 나는 놀러 가야 되는데 휴무인데 월요일날 뭐 여기도 휴무 같이 휴무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그러면 아침 리뷰에 이런 것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검색자 입장에서 이 사람의 맛집 리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내 글을 오래 보겠죠. 그리고 이런 게 몇 개 쌓이면 이 사람 블로그는 좀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자주 오겠죠. 네이버도 똑같아요. 그렇다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이 글이 활발해지고 글을 이렇게 다양하게 잘 쓰다 보면 그 사람 블로그를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뭐 광고 달리는 거는 물론이고 또 이렇게 잘 써놓으면 업체에서도 저희 가게 와서 이거 시식해 보시고 좀 써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맛집 리뷰의 장점은요. 체험단 모집이 되게 많아요. 이 체험단은 사실 이웃수나 조회수가 엄청 많아야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100, 그러니까 방문자가 100 넘었을 때부터 이제 계속 하셨대요. 10번을 넣으셨는데 됐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나는 방문자가 하루에 일 방문자가 200에서 300인데 뭐 안 됐어 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그 체험단 사이트가 엄청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큰 데는 경쟁력이 좀 세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밀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하긴 한데요. 이제 그거는 체험단 내용이 있는 수업이 아니라서 그냥 일단 이렇게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맛집 리뷰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 이제 친구 만나실 때 가족이랑 주말에 식사하실 때 편하게 말하자면 공짜로 식사하시고 글만 써주시면 됩니다. 가끔씩 뭐 중식당에서 15만 원, 20만 원 코스 뭐 이런 체험단도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인플루언서가 되면 원고료랑 음식 제공해 드릴 테니 와서 이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맛집 리뷰는 좀 기본이고요. 한 번씩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면 체험단 관심 있으시면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맛집만큼 많이 하는 게 여행 리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행 리뷰 때 사진이 없으면 그 여행 리뷰 사실 많이 보고 싶지 않죠. 사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행 갔는데 이 사람들 궁금해한 건 뭐야? 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여행도. 그러면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면 제주도 가는 교통편
비행기겠죠? 뭐 배도 있겠지만. 그러면 비행기 티켓을 어떻게 끊었을까? 어떻게 하면 싸게 끊지? 이런 거 사람들 궁금해 할 거고요. 또 여행 숙소, 제주도 아기랑 가기 좋은 숙소는 어디일까? 이거 검색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뭐, 그러면 제주도 여행에 가볼 만한 곳, 관광지, 아니면 그달의 행사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고 여행 가시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불러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글을 쓰기보다 나중 되시면 성장해 가시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시는 게 포인트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좋지만 남들이 나한테 궁금해할 거, 내가 여행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뭘 물어볼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행 같은 경우 같은 장소로 가도 아까 말씀해 주신 화담숲을 가도 봄 틀리고 여름, 가을, 겨울이 다 틀려요. 그래서 계속 또 다른 글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행은 여름에 가기 좋은 곳이 또 틀리고 겨울에 가기 좋은 곳이 틀리고 또 장소마다 너무 많죠. 그래서 대상 같은 대상도 계절을 잘 이용하면 좋다고 제가 팁을 드렸어요. 우리 집 앞에 사실 공원도 네, 벚꽃 시즌 가면 틀리고 가을에 단풍 떨어질 때 가면 또 틀리잖아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내가 집에 근처에 자주 가는 공원, 뭐 누군 무슨 공원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여행 리뷰도 한번 해보세요. 여행 인플루언서도 이렇게 보면 뭐 저희 뭐 비싼 그러니까 조금 높은 등급의 인플루언서 보면 비싼 호텔도 뭐 스위트룸 내주면서 오세요 하면서 협찬을 또 받으시기도 해요. 그래서 나도 지금은 주제가 힘드시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지금은 좀 어색하시더라도 뭐 여행 쪽이다 나는 맛집 쪽이다 그럼 그거를 한 번씩 써보시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공연 전시 리뷰 같은 거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갔다 온 공연에 대해서 궁금한 건 뭔가? 이제 이쯤 되면 슬슬 지겹죠. 그러면 뭐 공연이라고 하면요. 티켓 내면 어디서 했나? 뭐 인터파크에서 했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했나? 뭐 이런 공연 기간이나 배우는 누가 나오지? 이번에 뮤지컬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공연 전시는 저작권 문제가 네, 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가 제가 썼는지 모르겠네. 네, 예를 들어 뮤지컬이면 뮤지컬 안에서 하는 건 영상 찍거나 사진 찍거나 이런 건 다 저작권에 걸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되는 곳인지 내가 간 전시회가 사진을 찍어도 되는 곳인지도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요. 근데 이제 꼭 내용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홈페이지 가면 뭐 뮤지컬의 경우 뭐 배우 소개 아니면 그림 전시회 같은 경우 뭐 이번에 누가 무슨 작가가 뭐 어떤 상을 받은 작가가 이걸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가져와서 쓰시되 꼭 어디에서 가져오셨는지 출처까지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연 전시 리뷰는 쓸 수 있지만 저작권은 꼭 생각하셔서 조심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책 리뷰도 많이 하시잖아요. 독서 다들 많이 하시니까. 근데 책 리뷰도 내가 쓰고 싶은 일 막 쓰는 것보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쓰는 리뷰가 더 조회수가 높게 되겠죠. 근데 책 리뷰는요. 저도 자주 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제 다른 분들 거 찾아봤더니요. 사진이 꼭 많이 없어도 되더라고요. 사진이 많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제가 세븐테크라는 책을 검색했을 때 사진이 뭐 많고 글이 뭐 많아야 상인이 뜨는 건 아닌 거예요. 상위 노출. 상위 노출이라는 건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위에서부터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글까지를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상위 노출에 꼭 책 리뷰는 사진이 많이 없어도 된다. 그렇지만 쓰다 보면 내용이 엄청 많아지시잖아요.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보다 지쳐서 그냥 나가버려요. 클릭하고 다른 글로 가버리겠죠. 너무 많은 내용도 이제 조금 지양해서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그 책을 그대로 사진 찍어서 막 탁탁탁탁 올리는 경우,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 이제 이것도 안 돼요. 글쓰기 작가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요. 차라리 한 장 이 페이지를 다 하고 싶은데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사진을 이렇게 잘라서 조금 안 보이게 거의 내용이 안 보이게 책을 찍어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글로 써주세요. 자기 이제 후기, 생각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고 표지를 좀 많이 차라리 찍어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사진을 좀 적게 넣고 그래서 저작권에 꼭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책 리뷰에 뭐 30장, 40장 내용 다 썼는데 안 걸리고 잘했는데요? 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그 저작권 가진 사람이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어떤 작가가 난 이게 싫어 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신고하고 이렇게 되면 저작권이 또 머리가 아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리뷰를 썼을 때 내 책을 홍보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괜찮은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는 작가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그냥 막 그대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알고 책 리뷰를 하시길 바래요. 너무 많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는 항상 저작권에 걸릴 수 있다. 네. 이거는 우리 MKYU 동영상 수강할 때도 그렇고 우리 학장님 거 할 때도 모든 걸 다 줄글로 쓰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MKYU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안 돼요, 저작권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미지 공유해주는 이미지 있어요. 작가님들이 이제 책을 출판하면 출판사에서 해주는 그런 이미지 가져왔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꼭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리 레시피 있겠죠. 우리 이 안에서도 요리 레시피 쓰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역시나 사진은 필수예요. 그리고 동영상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요리 레시피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네, 이걸 이제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 뭐가 있을까요? 밀푀유나베 만드는 법에서 뭘 준비를 해야 되지? 순서 어떻게 하고 세척은 어떻게 해? 그래서 그거는 보관은 어떻게 하고 밀푀유나베는 어떨 때 활용하면 좋을까? 집들이에 활용하면 좋을까? 어떻게 플레이팅하면 예쁘지? 이제 이런 것들을 녹여내면 요리 레시피 글이 좀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글이 되는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오늘 샀는데 맛있었고 또 사야겠다 라는 내용 물론 일상으로 쓰실 수도 있지만 내가 요리 레시피를 진짜 잘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게 뭘까를 생각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 막막하실 거예요. 너무 종류가 방대하고요. 그 사람마다 이제 다가오는 것도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 틀리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핵심을 드리자면요. 일단 블로그 글쓰기의 제목, 이건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키워드를 좀 자세하게 하면 하루 이상에도 계속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제목에 핵심이 들어가야 돼요. 핵심이 없는 거, 그거는 사람들이 검색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김치볶음밥을 제가 글을 쓸게요. 포스팅을. 그렇게 쓴다고 했을 때 주말 일상, 주말 점심 먹은 거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제목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김치볶음밥을 검색할 때 주말에 먹었던 거 이렇게 검색할까요? 근데 그렇게 검색하지 않거든요. 김치볶음밥. 네, 이렇게 검색하겠죠.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글 제목 엄청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핵심이 제목에 들어가야 돼요. 핵심이 없으면 검색했을 때 내 글이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아직 제목이 어떻게 쓰시는지 몰라서 이제 그냥 여러 가지로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요거 제가 시간 되면 채팅방에서 보면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제목의 핵심은 꼭 들어가야 된다. 오늘 맛있는 커피 이야기 또 제목으로 하기 좋지만 오늘 맛있는 카페 라떼 이야기. 그래서 카페 라떼가 키워드가 되는 거고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세분화해서 제목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뭉뚱거려서 커피 이야기보다 카페 라떼 이야기 아니면 카페 모카 이야기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그리고 글자 수는 사실 너무 짧게 쓰면요. 인스타 같은 그런 플랫폼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스타에 보고서도 네이버에 와서 다시 한번 검색하는 건요.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사진과 글 이런 정보를 알려고 네이버에서 한번 더 쳐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 수가 지금 너무 현저히 작다라고 하시면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이 늘려가 보시는 팁은 제가 아까 조금씩 알려드렸거든요. 요리 레시피를 할 때도 뭘 먹었고 뭘 샀고 그래서 좋았다가 아니라 그래서 보관법은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활용을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그거를 언제까지 먹으면 3일 먹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내용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글자 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글자 수도 지금보다 내가 너무 작다라고 하면 늘려가시고요. 글자 수가 너무 많으신 분 있어요. 많다고 하면 이제 그 글쓰기 기준으로 4,000자 이상 넘어가는 글 3천자도 좀 많긴 한데 4천자가 넘어가면 너무 많으면요. 네, 그것도 사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글을 쓰실 때는 차라리 그 글의 내용을 2개로 자르고 3개로 잘라서 포스팅을 발행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차피 4천자가 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다가 나가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4천자가 된다는 거는 내용이 집중돼서 막 쓰다가도 분산될 수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 로직이, 그러니까 AI가 이 글을 막 잘 쓰다가 분산됐네. 그럼 얘는 그냥 분산된 대로 또 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집중해서 글쓰기가 좋은데 너무 많거나 너무 적지 않은 거. 네, 그래서 많으신 분은 적게, 적으신 분은 많게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과 이미지는 제가 사진 습관이 없어요, 사진이 없어요 하지만 있어야 되는 거.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시는 것들의 사진을 한 장씩 꼭 남겨놓으세요. 오늘 친구 뭐 만나시면 최소한 세 장 걸어가다가 아니면 친구 만나서 뭐 시킨 거 아니면 뭐 나올 때 뭐 그 식당 뭐 하나는 꼭 찍어 놓으시길 바래요, 미리.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 글쓰기 보면 다 잘해 보이죠? 저도 그래요. 다른 인플루언서 보면요, 다 잘해 보여요. 나만 못하는 것 같아 하면서 멘탈이 마구마구 흔들려요. 근데 멘탈 흔들린다고 해서 내가 글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내 블로그가 성장이 안 돼요. 옆에가 금수저가 있다고 해서 내가 흙수저인데 그럼 돈 안 벌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같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부담감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힘들지만 해보시길. 그래서 꾸준한 블로그 습관이 곧 이제 나도 성장하고요. 내 블로그를 성장하면서 나중에 수익화나 브랜딩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일 1포스팅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그냥 좀 꾸준히 하는 습관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 그 블로그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이 글 써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은 다 육아를 많이 끝내셨죠. 뭐 중고등학교 아니면 뭐저 자제분이 결혼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는 이제 15개월 키운 아기 키우는 엄마인데 육아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그럼 저는 여러분보다 비전문가예요.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도 제가 블로그 글쓰기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에서 인정해주고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제 그 닉네임을 풀 닉네임을 쓰면 나오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문가인데도 블로그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인데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전문가처럼 글쓰기 하려면 사실 논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블로그 글에 들어와서 내 논문같이 긴 글, 전문적인 글 얼마나 몇 분이나 볼까요? 그렇죠. 공부하시는 분 아니시고요. 그래서 블로그는요, 전문가 아니고 너무 전문가 아니고 그렇다고 비전문가도 아니고 그 어느 정도에 섞인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하실 수 있어요. 네,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게 블로그니까요.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7개 미션이 있어요. 날짜 무슨 날짜에 며칠 차에 뭐 알려드릴 거는 아직 안 알려드렸어요. 네, 스릴을 위해서. 네, 우리 일단은 내가 쓰고 싶은 걸 쓰셨고 인용구나 사진 편집 배우셨잖아요. 다음 주에는 리뷰를 해보실 건데 제가 딱 맛집 리뷰, 여행 리뷰를 해요 이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맛집을 안 가신 분도 있고 여행을 안 가신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하는 리뷰를 하세요라고 하는 날이 있을 거고요. 다음 주에. 그다음에 자유로운 글쓰기.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그냥 쓰세요. 아니면 오늘은 뭐 일상 생각 쓰세요. 아니면 뭐 요리 레시피를 쓰세요.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말 동안 하시는 맛집, 뭐 아니면 뭐 산책하는 공원 이런 거 다 사진 미리미리 찍어 놓으시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기가 꼭 네, 일상 생각도 사실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일상 생각 너무 많이 쓰니까 차라리 어느 날에 맛집 여행을 써보세요. 뭐 요리 레시피를 써보세요. 뭐 이렇게 또 계획하고 있으니까 네, 미션은 다 그날 네, 공지사항에 새벽 5시에서 5시 10분 뭐 그 정도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의 진심 3가지라는 걸 제가 할까 말까를 고민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블로그 처음 글 쓰는 분들한테 연습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어, 어. 네, 그리고 항상 글 쓰실 때 발행 옆에 저장, 이게 임시 저장입니다. 알려드렸죠? 저장을 한 번씩 해보세요. 본문에 지금. 네. 저는 네, 이 글을 미리 써놨어요. 보이시나요? 네,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블로그의 진심인 육아하는 러블리은입니다. 이제 육아하는 러블리은이라는 건 제 풀 닉네임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저는 블로그의 진심인 세로미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보시라고 추천드리려고 해요. 아니, 우리 한번 같이 써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예전에 진심 챌린지라고 해서 다른 데서 했던 걸 예전에 블로그 모임 있을 때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글을 쓰고 싶어 하는지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막연하게 여러분 소개하는 글을 쓰세요 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런 글을 쓸 때까지가 거의 1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잘 안 써져서. 그래서 이 틀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제목은 네, 뭐 저는 모모의 진심인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블로그의 진심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뭐 네, 인사 이렇게 해주세요. 뭐 안녕하세요, 뭐 누구. 왜냐면 나를 소개하는 거니까 이렇게 남겨주시는 게 좋거든요. 인사해주시고 저는 뭐 근황은 이렇게 지내는데요. 저는 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포인트예요. 여기서 들어가야 될 것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세 가지가요. 나의 닉네임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초초롱님이 왜 초초롱님인지 저는 알 수가 없고 왜 러블리언이 왜 러블리은이지? 리은인가? 아니면 뭐 은인가? 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하시는 분이라면 내 닉네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닉네임을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간단해도 좋으니까 우리 이웃한테 소개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저한테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저희 블로그를 소개할게요는 이제 그냥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건데요. 뭐 예를 들어 저는 옛날에 무작정 개설을 했는데 지금 육아 블로그를 키우고 있고 네, 지금은 이렇게 블로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썼어요. 여러분은 전 블로그를 키워서 뭘 하고 싶어요. 저는 뭘 하려고 블로그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진심인 것. 지금 내 마음이 여기 하게 있는데요. 저는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블로그의 진심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육아의 진심이고요. 그다음에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의 진심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글을 써보시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 성장할 건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글을 써놓으세요. 이게 쓰기가 너무 귀찮고 이걸 꼭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했을 때는 굉장히 나중에 뿌듯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곧 자기소개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글을 소개 글이 있다는 건 나중에 브랜딩을 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런 화면을 봤을 때 프로필도 있지만 내 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에는 너무 짧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모토로 작성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저를 소개합니다. 라고 해서 했는데 네, 그래서 이 글을 좀 보이시죠? 쭉쭉 쓰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리는데 무작정 내 소개를 쓰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키워드를 몇 개 드린 거예요. 뭐가 세 가지가 지금 뭐가 진심이고 나의 닉네임과 나의 블로그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쓰는 건데요. 이렇게까지 저처럼 지금 쭉 긴 글을 쓰진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나는 뭐뭐의 진심인 누구입니다. 라고 해서 글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제가 다음 주에 미션으로 한번 드릴 거니까 주말에 생각해 보시고 상황이 되시면 임시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날 발행을 누르세요. 아니면 예약 발행을 눌러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중지. 네, 그래서 일단 질문이 더 중요하니까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채팅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준도리님이 얘기해 주신 것부터 보면요. 네. 일단 질문은 제가 껐네. 네. 하다 보면 좀 가닥이 잡히죠. 네. 그리고 저 말을 조근조근 막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잘 못해요. 그래서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빨리빨리 화면이 너무 넘어가나요? 네. 죄송합니다. 녹화본으로 좀 천천히 돌려보세요. 글자 수가 몇 개인지 이거 포인트. 글자 수 몇 개인지 알려드릴게요. 글자 수 색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블로그에 있는 그쵸. 유니스 쌤이 알려주셨네요. 맞아요. 다음 질문. 네. 네. 질문이 생각보다 없으셨어요. 일단 화면 공유. 네이버에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 우리 검색창 있으시잖아요. 여기다가 글자 수 세기
하면 뭔가 쫙 나와요. 그냥 글자 수 3개 내면 여기 글자 수 3개 나오시죠? 보이시나요? 텍스트 입력하세요, 이거.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진심 챌린지. 네, 내가 쓴 글을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몇 자까지 컨트롤 C 해가지고 글자 수 3개 이 네모난 틀 안에 붙여놓기 해주세요. 그러면 공백을 포함해서 몇 잔지, 공백을 제외해서 몇 잔지가 글자 수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글자 수를 몇 개 정도 쓰고 있구나. 뭐 예를 들어 내가 글자 수를 300이구나. 그럼 좀 적은 편에 속하고요. 내 글자 수가 지금 초보인데 그 뭐 800에서 1000은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이제 나는 조금 글을 늘려서 글자 수를 늘려서 잘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체험반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에서 이 사람한테 체험을 하게 하려면 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라고 해서 글자 수를 지정해 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 1000자 이상 이 글을 써야 돼요, 리뷰를. 아니면 어떤 데는 2000자 이상 글을 쓰세요라고도 하기 때문에 글자 수는 지금보다 내가 좀 없다고 생각하면 늘려가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공백 포함과 공백 제외에서 중요한 건 공백 제외. 제외하고 몇 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냥 복사하기 붙여놓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진의 아래에 보면 닉네임이나 로고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넣나요? 네, 올랭님 잠시만요. 그 네이버에서는 서명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스마트 에디터 어제 배운 거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글 문서에서 밑에 깔리는 건 한글 문서를 켜서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저는 그냥 블로그에서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이렇게 글만 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진심인 뭐뭐뭐입니다. 이거를 글만 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은 사진부터 넣어요. 아니면 글부터 넣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글부터 쓰고 사진을 넣을 때도 있고요. 어제처럼 우리 사진 편집하려고 사진부터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상관없고 확실히 글만 있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죠. 저는 뭐 예를 들어 뭐 러블리 은입니다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진을 넣어보시고 무슨 사진을 넣을까요? 네, 그래서 클릭하고 이것도 역시 편집에 들어가서 스마트 에디터에서 쉽게 넣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 액자 테두리 밑에 C 서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미지가 있으시면 이미지를 저는 이 이미지를 만들어 놨어요. 좀 작죠? 육아는 러블리 은인한데 작게 만들어놔서 이 작은 걸 그냥 넣으셔도 되고 텍스트라고 되어 있어서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내 블로그 주소가 뜨기도 해요. 크기도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고 글씨체 폰트도 다 다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제가 뭐 한 거 없이 그냥 클릭만 했어요. 그러면 템플릿이 있어요. 이것도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 요거를 했다. 그럼 여기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서명을 글에다가 서명을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왕관도 귀여워서 많이 쓰거든요. 저는 뭐 육아하는 헬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명을 붙이셔도 돼요. 그리고 이 서명을 붙인 다음에 모든 사진을 눌러주시면 모든 사진에 템플릿 서명이 적용되었어요 했을 때 완료.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헬로우 했던 게 이 사진에도 이렇게 떠 있고 밑에도 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손쉽게 네이버 블로그 기능을 이용해서도 서명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문체는 어떤 게 좋을까요? 일기처럼 쓰고 문체는 사실 일기를 쓰실 때는 그냥 편하게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 일상을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편안하게 말하는 것처럼 친구한테 말하듯 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랬는데요. 이랬어요. 점심에는 이랬거든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문체가 꼭 뭐가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블로그가 나 혼자 운영하다 보면 사람들이 조금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뭐 그랬다. 이렇게 좀 딱딱한 채지만 좀 부드럽고 친근감 있는 채로 처음에 오히려 하시는 게 소통하는 걸 더 좋아요. 남들이 내 글에 왔을 때 좀 소개하든 조근조근 얘기하고 이런 채가 좀 더 활발하게 소통하기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하는 듯 얘기하는 듯 이렇게 하는 문체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죠. 경제 블로그라고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래서 저는 이랬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서 진짜 너무 다양해요. 편하신 걸로 일단 써보시고 서서히 고쳐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블로그를 쓸 때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와 육아의 진심인 러블리은입니다. 이렇게 쓰니까 저희 이제 멤버 우리 블로그 4월 달부터 같이 해주시는 멤버들은요. 항상 이제 포스팅을 할 때 인사해 주세요. 저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뭐해 뭐 어떤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뭐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일기처럼 쓰신다면 진짜 혼자 일기하는 게 좋다. 그렇게 일상 쓰셔서 상위 노출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편한 걸로 해주세요. 안북을 기능은 부업 제한은 하지 마세요. 부업 제한이 뭐가 안 좋냐면요. 부업이라는 건 돈적인 거잖아요. 그 부업 제한이 대부분 글을 써주세요. 라고 하거나 블로그를 대여해 주세요 라는 건데 잘못하면 내 블로그 날라가요. 날라간다는 건 블로그 처음부터 0에서 다시 새로운 거 파가지고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안북을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들은 사용하더라고요. 업체, 그러니까 조금 뭔가 수상쩍은 업체. 진짜로 정식으로 의뢰가 들어온다면요. 그냥 메일로 와요. 그 메일에 저기는 어느 회사에 뭐 어떤 과장 누구입니다. 라고 하고 그 사람들도 다 메일에 서명이 아니 그 명함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하는 회사, 그리고 검색되어지는 회사, 네, 그런 경우인데 안부그 기능은 사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또 그런 데서 부업 제안을 한다면 더더욱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건데요. 뭐 몇만 원 드릴게요. 글 써주시면 그거보다 나중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되는 블로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블로그 태그 탭이 있을까요? 블로그 태그 탭. 네이버 플레이스에 연결하는 방법은요.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건 네이버 장소잖아요. 지도를 첨부하면 알아서 잡혀요. 예를 들어 제가 화담숲에 글을 썼고 거기에 지도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화담숲에 갔을 때 그 글이 나와요.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에 연결하려면 지도를 꼭 첨부하셔라. 근데 이제 독서 같은 거 플레이스에 연결하기 쉽지 않죠. 장소가 있는 곳에서는 가능해요. 문체가 왔다 갔다 하셔서 지금 이제 제가 쭉 둘러보면 어떤 분이 반말로 쓰시다가 뭐 존댓말로 쓰시다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억지로 할 수 없고 좀 어색하지만 그걸 이제 잡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뭐가 맞다. 아니면 내가 쓰는 글에는 예를 들어 나는 경제할 건데 그럼 다른 사람들 경제는 어떻게 하나를 보시고 힌트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의 문체를 만드시는 게 되게 좋아요. 글씨체는 아니요. 어저께 얘기 들었는데요. 다양하지 않는 게 좋고요. 네, 저품질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글씨체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일단 홍보나 마케팅이 너무 많은 경우 이제 저품질이 걸리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저품질이 걸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블로그를 새로 파야 돼요. 그럼 내가 쌓아놓은 글 다 없어지죠. 처음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네. 저품질 오지 않도록 너무 이상한 체험. 내가 생각해도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면서 돈을 준다고 하지? 라는 것들 있잖아요. 초보 블로그일 때는. 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라고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원 소개하는 것도 리뷰에 속하죠? 그쵸? 학원 소개, 정보성으로 포스팅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학원 소개도 일상으로 녹여내실 건지 아니면 장소적으로 가서 그냥 막 여기는 이렇고요, 이렇게 설명하실 건지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어요. 학원 소개도 장소니까 리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영어 학원에서 예를 들어 이분한테 저희 학원 리뷰해 주세요 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 아니면 뭐 미용실에서 리뷰해 주세요 하잖아요. 우리 여기 와서 뭐 사진도 찍어주고 직접 체험도 해보세요 하는 거니까 크게 보면 리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화 같은 사진이요? 이거 어디 있지? 핸드폰 어플을 깔았어요. 뭐였지? 비투 16이었나? 네, 제가 어플 이름은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플에다 넣으면 이렇게 사진을 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일러스트로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어플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스노우? 네이버에서 완전 스노우 같은 걸 다운받으셔서 내 사진을 그냥 넣으면 지금 이거 이제 육아원 러블리언이 프로필 사진은요. 원래는 일반 사진이에요. 제가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인데 사진을
넣으면 이렇게 일러스트처럼 그림처럼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핸드폰 어플이라는 거.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글자 공유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어플이에요. 어플. 그래서 프로필 사진은 어플로 하셔도 되고 요즘에는 뭐 글자 수를 캔바나 미리 캔버스로 해서 그냥 이미지를 넣으시는 것도 있고요. 많고요. 네. 감사 일기를 쓰는데 일기장에 쓴 걸 사진 찍고 올리는 게 좋을지 긁으면 어플로 넣는 게 좋을까요? 네, 여정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감사 일기. 네. 감사 일기장에 쓰신 거를 이제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좋고요. 글그램이나 어플을 사용해서는 뭔가 이렇게 글그램은 사진을 넣고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드 뉴스처럼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지금처럼 내가 쓴 거 올리는 것도 좋고요. 두 개 다 하셔도 돼요.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카드 뉴스처럼만 만들었는데 내 사진 안 쓰고 이렇게 그냥 카드 뉴스로 만들었는데도 상위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화면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공유 중이구나. 네, 아까 유니스 쌤이 글씨체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어제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예를 들어 요즘 근황 이 부분을 글씨체를 좀 바꿔볼게요. 되게 여러 개 있는데 자, 우리 딸 손글씨로 한번 바꿨고요. 인사 부분은 나는 발음 고딕, 그 다음에 제목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다시 시작해 이렇게 있다고 보실 때 여기서 어떤 게 다 그러니까 여기 1번, 2번, 3번 뭐가 더 보기 편하세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2번이요. 네, 그쵸. 그쵸, 2번이죠. 누가 봐도 2번이 이게 편하죠. 그래서 글씨체는 변경하시는 거는 자유인데요. 이렇게 짧은 글에 사실 이렇게 뭐 우리 딸 손글씨로 쓰시는 건 괜찮은데 내용이 좀 많아지는데 우리 딸 손글씨를 쓰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눈 아프고 내용을 다 읽지 않게 돼요. 이게 차라리 고딕, 명조 이렇게 해야 조금 더 내용이 잘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글씨체는 여러 개고 너무 본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에 노출된 거 보면 그렇게 글씨체가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통일감을 주는 게 오히려 더 보기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제가 보여드릴 거는 약간 저는 글그램도 사용하긴 하는데 요즘은 PC를 많이 해서 그냥 PC에 캔바나 미니 캔버스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건 다 제가 찍은 사진이죠. 근데 사진이 아닌 제가 카드뉴스를 작업해서 글을 쓸 때가 또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제가 다시 보지 않기. 네, 아기 돌연사 증후군 예방법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아기 돌연사 사진을 찍을 수가 없죠. 네. 네. 그런 경우 저는 이렇게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써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고로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영아 돌연사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그 안내서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여기 뭐 서울특별시라고 찍혀 있죠. 그거를 사진 직접 찍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기 하실 때도 직접 찍은 거 올리시면 좋고요. 이것도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카드 뉴스 놓고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활용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해도 상위 노출이 되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이미지가 없는 것보다는 있어야 되는 거. 네. 그리고 밑에는 아까 링크 첨부하기 배웠죠? 그래서 저는 함께 좋은 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올리기도 했어요.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홈 화면 예쁘게 꾸미는 방법은 일단은 초보자는요, 홈 화면을 깔끔해야 돼요. 지저분하거나 그러면 뭘 얘기하는지 더 몰라요.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주제가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깔끔한 게 가장 좋고요. 홈 화면을 뭐가 예쁘다고 느끼실지는 블로그 홈? 네. 나온 김에 한번 이렇게 해서 볼까요? 아니, 블로그 보죠. 저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로 들어가서 펜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위젯 같은 걸 달아놨는데 위젯도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근데 저는 펜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누르면 펜하기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펜이 펜하기가 있잖아요. 뭐예요?
편하게.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페나기는 블로그랑 또 틀려요. 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블로그는 아니지만 블로그의 이웃수랑 또 틀리게 인플루언서는 이렇게 홈페이지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는 지금 이웃이 3,000명이 넘는데 아직 이 인플루언서 홈페이지의 팬은 말하자면 뭐 이웃은 네, 2,000명밖에 안 돼요. 2,000명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저한테 서로 이웃을 신청하고 우리 친구잖아요. 근데 팬은 아닌 거예요. 팬은 팬하기라고 해서 또 따로 눌러주셔야 네, 팬하기가 돼요. 인플루언서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네. 그래서 여기 뭐가 좋냐면요. 나중에 제가 운영하는 아이고 네, 인스타로 넘어가 버렸는데 네, 여기는 이제 인플루언서들은 여기 이제 원하는 SNS 채널이 다 나와요. 인플루언서 될 때 다 내라고 하거든요. 운영하는 SNS 다 넣으세요. 블로그, 이거 아까 봤던 블로그, 위에는 인스타, 그다음에 뭐 홈카페, 제가 카카오에는 안 넣는데요. 뭐 포스트 있는 게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한눈에 다 보일 수 있어요. 인플루언서는 이런 게 있고, 뭐, 네, 뭐 토픽, 키워드 챌린지, 뭐 소식 이런 게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심심하면 한 번씩 보시면서 팬도 눌러주시고 그러면 감사해요. 네, 흔하기, 그다음에 카드뉴스 어떻게 꾸미나? 네, 카드뉴스 배경화면 그림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요즘에 미리 캔버스랑 캔바로 사용해서 꾸미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 꾸미는 방법을 얘기 드리는 챌린지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네, 이거는 주제는 좀 벗어나니까 저는 미리 캔버스나 캔버를 사용하고 가끔은 글그램 같은 어플을 사용하고 네, 있다는 거. 네, 배경화면. 배경화면도 똑같이 캔바나 네, 그런 걸로 사용했고요. 이거 육아에는 러블리온 뒤에 있는 거 그냥 사진, 일반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는 좀 글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게 블로그 대문이라고 해요. 블로그에 보면 이렇게 제 보이는 화면 있죠. 이건 설정을 블로그 설정 말고 프롤로그 설정이라는 걸로 해서 네, 하시면 이런 게 보이는데요. 이 대문도 그냥 누군가 어떤 강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예쁘게 꾸미고 싶다고 했더니 일단 일반문자 1,000명 정도 되면 그때 꾸며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냥 글 쓰세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대문 보고 누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면 인플루언서나 전문성을 주고 싶을 때 꾸미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면 지금 보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 유튜브랑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했어요. 검색해서 이 부분을 그냥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냥 꾸몄어요. 그래서 네, 귀찮아서 일단 그냥 주고 있고 육아 생활이라는 거 육아를 보여주려고 일단 아기 사진 넣었고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게 커피, 홈카페 강사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보여주려고 이런 것들을 넣었어요. 유튜브도 하시네요. 맞아요. 저 유튜브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홈카페. 네, 저도 홈카페도 하고 여러분이 제가 녹화본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 올라가요. 네, 블로그 생활 이런 거 여기에 올려온 다음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만 보실 수 있게 일부 공개를 해놨어요. 다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OT 내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다음에 그 기수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녹화본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게 이제 제 채널이에요. 은홍카페. 네, 그래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좀 적용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하시겠죠. 녹화본을 어디서 본다고 그랬어요? 천천히. 네, 녹화본 어디서 볼 수 있다고 지금 제가 3회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알려주시겠어요? 네, 녹화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맞아요. 단톡방 공지사항에 항상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약속드렸던 거. 혹시 저 카톡 화면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아, 카톡 화면은 이게 새로 공유. 제가 한두 분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카톡 화면 보이시죠? 네. 이거를 왜 켰냐면요. 그냥 제가 누구를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건 진짜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봐드리려고 해요. 피드백으로. 그래서 그냥 일단 보이는 것만 얘기해 볼게요.
지금 경희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제목이 부천 도당동 백만송이 장미원 초대합니다. 이런 제목도 좋아요. 왜냐면 부천의 도당동이라고 누군가 도당동에서 뭐 할 거리 찾을 때 부천 도당동을 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이게 부천 도당동이 아니라 아름다운 장미를 볼 수 있는 곳 이시라고 하면 검색자가 아름다운 장미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치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백만송이 장미원이라고 제대로 키워드를 딱 핵심을 넣어주셔서 이런 글은 나중에 블로그가 성장하면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제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으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목은 되게 다양해요. 창작이니까. 근데 이제 그냥 제가 쓱 보는 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혼맘님이 올려주신 예를 들어 아빠가 들려주는 책 육아. 네, 너무 좋죠. 아빠가 어떤 책 육아를 돌려주는 너무 좋은데 검색자 입장에선 차라리 여기 썸네일 보면 우린 괜찮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괜찮아? 그러니까 아빠가 들려주는 책 우린 괜찮아 라고 하면 아빠가 들려주는 책을 누군가 검색할 수도 있고 우린 괜찮아라는 책을 제목을 검색해서 올 수도 있으니 훨씬 더 내 글을 누군가 조회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실까요? 네, 초초롱님 너무 잘해주셨고 썸네일도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나를 위한 운동도 너무 좋은데 구체적으로 나를 위한 운동 한번 쓱 볼까요? 이게 참 화면을 또 공유를 해야 돼서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초초롱님 홈페이지? 네네. 그래서 나를 위한 운동, 나를 위해 걸어보세요. 걷는 운동을 이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문성 있게 막 사진도 넣어주셨고 빈번하게 네, 근데 이제 이 이미지 네이버에서 가져오셔서 네이버에 뒤에 이게 떠있긴 한데 출처를 꼭 이미지에 다른 사람 거 가져올 때는요 원래 출처를 적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드리는 공유 이미지 쓰세요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출처를 어디에서 가져왔어요라는 걸 꼭 적으셔야 돼요. 네이버도 그렇고 서로 갖다 쓰는 사진도 그렇고 엄밀하게는. 그래서 이 사진도 그 정보성으로 하실 때 가져온 사진들은 꼭 출처를 남겨주시면 좋고요. 이제 걷는 운동에 대해서 막 잘 설명해 주셔서 보기도 좋고 사진도 있고 스티커도 이게 네이버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뭐 감정 표현도 되고 사진도 너무 예쁘고 깔끔하고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사람들은 내용을 먼저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목에 나를 위한 걷기 운동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써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우리끼리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겠어요. 오히려 잘됐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 한 번만 할 테니 새로 공유 카톡방. 진짜 이거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잠시만요. 화면을 또 다시 공유를 해서 이제 다시 단톡방 보이시죠? 원더슈스님 거가 있긴 한데 먼저 올려주신 분 볼게요. 올랑님 사진 너무 좋아요. 혼자 운동한 날 뭐 하셨는지 진짜 궁금해요. 저 혼자 운동하고 싶거든요. 근데 혼자 운동한 날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초록창에 검색창에 혼자 운동한 날이라고 검색하지는 않겠죠? 네네, 티나님 먼저 가세요. 네. 그래서 이것도 혼자 운동한 무슨 운동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키워드를 핵심 있게 적어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잘해주신 게 또 찰터링 2일차 늙는다는 착각 리뷰. 네. 늙는다는 착각에 대한 책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책 리뷰, 그다음에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뭐 2일차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중 되시면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2일차가 아니라 이제 로키님만의 제목이 또 생기실 거예요. 지금은 처음이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소님 보면 제주 여행 추천. 그쵸. 사람들이 제주 여행에서 제주 여행 어디 가면 추천을 이제 검색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키워드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걸어야 했던 이유는 약간 에세이처럼 가기 때문에 제목을 쓰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건 제주 올레길 1코스라는 걸 누가 검색을 하겠죠. 1코스는 어딘지, 1코스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색할 건데 제목에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되게 잘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확실히 잡으면요. 그 확실한 거에 대해서 글이 또 잘 써져요. 왜냐면 올레길 1코스를 내가 제목에 썼으니 그 내용이 2코스, 3코스도 있겠지만 1코스에 좀 집중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이제 잡아주실 때 너무 좀 큰 단위보다는 큰 단위보다는 좀 뭔가 딱 잡히는 키워드로 예를 들어 대구 냉면 맛집
검색하겠죠. 저 같아도 대구에서 가면 놀러 가면 냉면 먹고 싶을 때 냉면 맛집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동 연록 son현장 지점까지 써주셨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교동 연록 son현장 지점은 어떻지? 누군가 검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 그리고 주말에 인증 없고, 맞아요. 주말에 인증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 그냥 쉬세요. 월요일 날 만날 거 오늘 미리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출근 안 하시고 저랑 또 질문도 더 하시고 하실 수 있잖아요. 네. 황당나니님 저도 감사합니다. 녹화본은 제가 지금 이제 끝나면 자동 저장되고 이렇게 시간 돼서 한 2시간 있다가 9시 이후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혹시 하시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해보시고요. 오늘은 쉬시고 월요일 날은 제가 아침 5시에 또 미션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블로그 글을 써봐서 이번 기간에 일상만 쓰셨던 분이라면 리뷰도 한번 써보시고 내가 체험단을 노린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써서 저도 이게 가끔가다 피드백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성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험단은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신청할 수도 있고요.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블로그가 커서 검색이 잘 되고 상위 노출된 사람이면 업체에서 연락이 오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 초보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해도 어차피 그 업체에서 내 글을 봐요. 근데 10개밖에 없고 20개밖에 없고 이런 사람이 신청하는 것보다 100개 이상 쌓인 사람이 신청하면 100개 이상 쌓은 사람이 기회를 먼저 받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블로그를 써야 되니까 저와 같이 챌린지를 계속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챌린지 글도 쓰시면서 나중에 수익화 광고, 네이버에 광고도 달릴 수 있고 체험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수익화로 쭉쭉쭉쭉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첫걸음이 블로그를 일단 쓰는 거예요. 고민해서 못 쓰는 것보다 쓰는 거. 네. 유니스 쌤, 이제 얼마 전에 광고 다셔가지고 너무 축하드려요. 그래서 광고 수익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많지 않아요. 막 꿈에 막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저도 막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제가 부족한 인플루언서라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요. 누구나 인플루언서 됐다고 갑자기 어느 날 딱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의 꿈을 깨는 걸 수도 있지만 그치만 광고 수익이 아닌 협찬 수익이 또 들어와요. 물건 주면서 돈 드릴 테니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부끄럽긴 한데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이랑 같이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서 저는 수익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글 하나 써주면 3만 원 드릴게요. 그랬더니 위험한 키워드 요거 해주세요 했을 때 그거 그냥 날려버리세요. 더 크게 많이 성장하실 여러분이니까 네, 좀 이상한 거 좀 의뢰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네, 그냥 날려버리세요. 그리고 광고 수익 내려면 개인 사업자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유니스 쌤 지금 개인 사업자 아니시죠? 네, 그냥 저도 개인 사업자 아니에요. 근데 그냥 광고 달아줘요. 물론 네이버에서 내 글을 보고서 이 사람은 이제 좀 신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글이 괜찮네. 그리고 꾸준히 하고 있네. 이렇게 했을 때 달아줘요. 그냥 달아주는 게 갑자기 어느 날 딱 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제가 글이 100개가 쌓였다. 그러면 네이버 애드포스트라는 거를 검색해서 들어가서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승인을 내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광고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단은 내가 체험단 사이트에 가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네, 업체에서 의뢰를 주는 경우도 있고 저는 지금 메일로 의뢰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메일에 폴더를 만들어 놓고 협찬이나 이런 거 해준다는 거 이렇게 좀 고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협찬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받아서 하시는데 저는 사실 좀 가리는 편이에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조금 금액이 작은 것들은 좀 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장하시면 이제 네, 좀 치실 수 있어요. 금액이 같은 금액이면 조금 높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성장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준도리님도 지금 승인 애드포스트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으시대요. 애드포스트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몇십만 원 내고 강의 그거에 들어가셔서 하신 다음에 달지 못하고 나오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애드포스트 3개월 과정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4월부터 꾸준히 하고 계신데 2달 만에 그 광고를 다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매일 쓰는 게 중요하구나, 자주 쓰고 꾸준한 게 중요하구나 이걸 우리가 계속 알고 이렇게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꾸준히 네, 즐겁게 근데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냥. 제가 유니스 쌤이나 준도리 누님한테 처음부터 제목 키워드 이렇게 잡으세요라고 얘기 안 드렸어요.
글에 즐겁게 하세요. 쓰고 싶은 거 쓰세요. 하는데 네, 이제 광고 다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전혀 이제 로직과 이런 거보다도 그냥 일단 글을 쓰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질문 없으신 걸로 보고 우리 또 단톡방에서 뵐게요. 주말을 푹 쉬시고 월요일 날 미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